MBC PD수첩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신천지에 대한 방송에서 수상한 비밀, 사입이라는 단어들을 운운하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편협한 잣대로 종교적인 판단을 내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방송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MBC PD수첩. 그 남겨진 의혹과 진실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십니까, 배용환입니다. 대한민국 방송법 제6조 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2항에서는 종교나 신념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송 제작자가 한쪽 제보자의 제보에 치우쳐서 프로그램을 보도했다면 그에 대한 정정 보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8일 MBC PD수첩은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편에서 신천지 교회를 폭력과 감금 그리고 부정축제를 일삼는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하여 보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날조된 보도임이 드러났습니다. PD수첩은 5월 8일 방송 전 왜곡 편집된 본 영상물을 여러 차례 예고편으로 내보냈다. 이 영상은 시청자로 하여금 신천지가 폭행과 가출, 감금 등을 일삼는 사이비 집단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그 문제 현장인 신천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제일쇼핑 건물로 직접 나가보았다. 네, 바로 이곳이 PD수첩에서 신천지인들을 폭행하고 감금했던 장소라고 나온 곳입니다. 이곳에 직원의 출입 금지라고 써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보시다시피 승강기 기계실입니다. 이곳은 제일쇼핑 관리소 직원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일적 금하는 장소입니다. 네, 신선영 아나운서. 네. 이 부분은 MBC PD수첩 제작진이 사실 확인도 안 된 자료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제작 의도에 맞추려고 억지 편집을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PD수첩은 어두컴컴한 장면들과 자막으로 자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고 이목을 끌어서 시청률을 높이고자 하는 짜집기식 불량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본 방송에서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으로 무책임한 보도군요.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도 각인 효과가 큰 영상 매체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거짓된 영상을 짜집기 연출했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질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천지가 매입한 과천 일대의 땅과 건물만 해도 적지 않은 규모였다. 1998년 성전 건축용으로 2억 7천여만 원에 구입했다는 문원동 땅은 현재 시가 18억여 원. 그 땅을 비롯해 과천 일대만 1,300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교회로 쓰고 있는 모 쇼핑센터 9층과 10층을 모두 182억 원에 매입했고 교회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모 쇼핑센터 4층은 42억 원에 매입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과천 일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봤다. 그리고 2년 전 42억 원에 매입했다는 과천 모 쇼핑센터 4층은 교회가 아닌 이만희 씨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에이지 아나운서. 네. PD수첩은 신천지가 교회 재산을 횡령하고 마치 부정축제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여기 문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당시 PD수첩을 보고 진정인 구모 씨가 신천지 교회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의견서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제1상가 4층을 동교의 신도 헌금으로 매입하였음에도 피진정인 이만희 씨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등 횡령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수사 결과는 진정인 구모 씨가 주장하는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이 났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신천지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만희 씨의 아들 이전근 씨의 확인 각서인데요.
본인의 명의로 된 위 번지의 건물은 신천지 교회 성도들의 돈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신천지 총회 부동산임을 확인하고 본인은 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도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입니다. 즉 매입자 명의만을 달리한 것일 뿐 교회 재정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5월 8일자 방송에서 PD수첩 측은 현재 신천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제일쇼핑 건물 4층을 40억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매매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제일쇼핑 4층 매매가는 15억이었다. 신천지 측이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PD수첩 측은 제일쇼핑 건물이 아닌 그 옆 벽산빌딩 5층에 대해 보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후 신천지에서 다시 벽산빌딩 5층의 당시 매매가가 4억도 채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PD수첩 측은 나레이션의 실수였다고 또다시 잘못을 회피했다. 그러나 나레이션의 실수라고 넘기기도 어려운 것은 이미 부동산 자료를 입수한 후에 보도했다고 직접 진술까지 했다는 점이다. 과연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또한 PD수첩은 한 사람의 인터뷰만으로 신천지가 영생권을 만들고 마치 그것을 배부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영생 그렇게 사인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 이 육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영생권까지 이렇게 줬어요. 진짜로 이만희 그 교주님이 영생한다고도 믿으세요? 그 안에서는? 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영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몸이 갖고 영생한다고. 예.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청년의 증언을 들어보았다. 저하고 한 10여 명 정도가 총회장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무실을 방문했었죠. 그때 총회장님께서는 덕담과 함께 저희들에게 신년 수첩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수첩 안에는 우리 신앙인의 소망된 덕담이 적혀 있었어요. 천국이다, 영생이다, 또 발전이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와 같이 축 보아라 하는 우리 신앙인의 소망된 메시지를 적어 주신 거죠. 같이 그 신년 수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제 메시지를 영생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것을 영생권이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됐고 그것을 또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당시 축 보화라는 덕담을 기록한 수첩인데요. PD수첩 측이 보여준 축 영생이 쓰인 수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날짜와 필체도 똑같습니다. 이렇듯 신천지 총회장은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덕담을 적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PD수첩이 영생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영생에 대해 성경적 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PD수첩 제작진이 잘못된 제보자의 말만 듣고 신천지를 사이비 교단으로 잘못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시 많은 이슈가 된 총회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방영된 신천지 총회장의 영생에 관한 인터뷰는 본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을 편집한 왜곡된 내용이었다. 내가 영생이나 이런 게 없다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설명한 그대로거든요. 아까 제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은 총회장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나를요?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가면 살기고 그럼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있다고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은 이제 총회장님께서 영생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막걸리 봐줘야죠. 고마우니까. 인터뷰 당일 동시 촬영한 신천지 측 촬영부를 통해 본 방송에서는